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개정된 내용의 심폐소생술 문제풀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책은 141페이지 181번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1번 문제부터 한번 좀 보시면은요. 자, 181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제가 문제는 다 읽진 않아요, 여러분. 자, 길에서 쓰러져 있는 남성을 발견을 했어요. 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1번의 1번부터 5번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찾으셔야 돼요. 답은 2번 반응 확인입니다. 그래서 이 답안에서는 답이 반응 확인이고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교과서상에서 배운 대로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장 안전 확인이에요. 가장 먼저 개정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 단계에서 그러니까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심폐소생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이게 개정된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반응을 확인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81번의 문제가 이 문제에서 뭐 1번이 현장 안전 확인, 2번이 반응 확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답은 뭐가 되겠죠? 1번 현장 안전 확인이 돼요. 하지만 지금 이 181번에서는 현장 안전 확인은 없어요. 그냥 반응 확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답안에서의 가장 먼저는 반응 확인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2번에 3번을 체크하신 분들도 간혹 많으세요. 가슴 압박. 그런데 우리가 가슴 압박 하기 전에 무턱대고 하시면 안 되고 이 대상자가 진짜 가슴 압박을 해야 될 대상자인지 확인 후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응 확인. 우리가 이 반응 확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언어적으로, 언어적 사정을 한다고 했어요. 환자분 제 말 들리시면 눈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언어적으로 환자의 의식 수준을 확인한다. 반응을 확인한다. 언어적 사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82번 볼게요. 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움직임이 없는 대상자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 지문 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거 찾으시면 돼요. 1번 반응 확인.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더 읽어봐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반응 확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신고, 호흡, 맥박 측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182번의 문제에서 뭐 1번은 반응 확인, 2번에 현장 안전 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현장 안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83번 보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의 순서로 옳은 것. 저는 맨 마지막 줄만 읽었어요.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 많이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심폐소생술의 단계가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쭉 풀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다 외우기 힘드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어요. 요거라도 외우셔라. 이 부분이라도 외우셔라. 자, 여기에요. 5번부터 7번. 흉부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순서만이라도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보통 이 순서를 많이 바꿉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흉부 압박, 컴프레션 C, 기도 유지, 에어웨이 A, 인공호흡, 브레싱 B라고 해서 CAB, 흉부, 기도, 인공, 흉기인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CAB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잘 못 외우시겠으면 엑기스라도 우리 외우자고요. 흉부압박, 기도유지, 인공호흡, 흉기인, CAB 요 순서만 가지고 한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CAB, 흉기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뭐죠? 흉기인, 뭐 흉부 압박이 가슴 압박이죠, 여러분. 흉부가 가슴이에요. 가슴 압박이니까 가슴 압박, 흉부 압박. 자, 그러면 뭐예요? CAB가 나와 있는 거 4번입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이 자동심장 충격기. 자동심장 충격기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순서 다 나는 뭐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CAB, 흉부 압박, 가슴 압박이라고도 해요. 기도 유지, 인공호흡. 요 세 순서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외우고 계시면 분명히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왜냐? 요 세 엑기스를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는 문제를 출제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네, 184번. 자, 주인공이 영아입니다.
영아 심폐소생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영아는 제가 수업하면서 초록색으로 다 표시를 해줬어요. 자, 영아의 기준이라고 하면 영아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영아의 기준? 응이에요. 우리 돌 이전의 아기들 1세 미만의 아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80회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아든 성인이든 가슴 압박의 속도는 동일해요. 100에서 120회. 동일해요. 성인, 영아 동일합니다. 120회로 합니다. 자, 2번 가슴 압박 위치는 검상돌기 아래 부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검상돌기는 성인도 터치하면 안 돼요. 자, 영아는 가슴 압박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영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 그림으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영아의 가슴 압박 위치, 어이구, 여기 있네요. 자, 영아의 가슴 압박 위치를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자, 영아의 가슴 압박 위치는요. 자,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유두선 바로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두선 바로 아래에서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아예요. 자, 그다음에 3번. 그래서 영아 1세 미만, 돌이전 12개월 미만.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3번. 가슴 압박은 한 손에 손바닥을 이용한다. 자, 그림에 보시면 손바닥 이용합니까? 영아들은 손바닥 하지 않아요.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아 1세 미만은 가슴 압박을 할 때 두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두 손가락, 손바닥 이용하지 않아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가슴 압박을 합니다. 자, 4번. 기도 개방을 하기 위해 목을 과신전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신전하면 안 됩니다. 영아 같은 경우에는 성인보다 후두개 입구가 목 앞쪽에 있고요. 성인보다 비율적으로 기도가 더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를 과신전하게 되면 오히려 기도 폐쇄가 더 유발이 돼서 과신전하지 않습니다. 영아는 우리가 기도 유지를 할 때, 기도 개방을 할 때 과신전하지 않는다. 과신전하지 않는 이유는 성인보다 비율적으로 기도가 더 작고 기도를 과신전했을 때 오히려 기도 폐쇄가 더 유발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5번 답이 5번이죠. 영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만 1세 이전이에요. 돌도 되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 언어적으로 우리가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어 사정을 해서는 안 돼요. 얘네들 특성이죠. 그래서 영아 1세 미만의 아기의 경우에는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합니다.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하도록 한다. 답은 5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아와 관련된 거 조금 더 보면은요. 영아의 맥박을 확인할 때 영아 맥박은 어디서 확인하느냐. 보통 우리 맥박 확인은 경동맥에서 해요. 이런 응급 상황 때. 근데 영아는요. 상완 동맥. 밑에서 써주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의 깊이는 4cm.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한 번에 공부하실 수 있어요. 자, 185번.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영아의 맥박 촉진은 어디 부분에서 하냐. 자, 응급 상황입니다. 반응이 없고 발바닥을 두드렸는데 반응이 없고 호흡이 없는 영아의 맥박 촉진은 어디서 하느냐? 어디죠? 상완 동맥에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6번. 성인의 내순환 상태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측정 부위, 심폐소생술 할 때 성인 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맥박을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어디서 확인했죠, 여러분? 경동맥에서 확인했어요. 경동맥. 여기 목 양옆으로 지나가는 경동맥에서 확인을 합니다. 답은 2번 경동맥. 이제 근데 이게 영아들은 어디서 확인해요? 라고 물어보면 상완동맥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자, 187번 보겠습니다. 자, 187번 보시면 가슴 압박을 위한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가슴 압박을 할 때는 어디서 해야 돼요? 가슴 정중앙. 자, 가슴 정중앙. 성인을 기준으로 가슴 정중앙이거든요. 흉걸 아래쪽 2분의 1. 자, 그러면 가슴 정중앙에 손이 올라와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답은 5번이죠. 자,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의 정중앙. 가슴 정중앙 가슴 압박 위치 흉골 아래쪽 2분의 1 흉골 아래쪽 2분의 1 여기를 얘기해요. 대신 어디 누르면 안 돼요? 검상돌기는 눌러서는 안 된다. 자, 188번 성인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이완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가슴 압박과 가슴 이완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압박이 됐으면은요. 이 압박된 가슴이 다시 원상복귀되는 이완되는 시간이 같아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박 시간과 이완 시간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맥 활류의 증가, 순환의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2번 가슴을 분당 30회 압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분당 100에서 120회, 100회 이상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100회 이상. 자, 3번 집게 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압박한다. 우리 성인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요. 손바닥으로 압박을 하죠. 그것도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손바닥의 뒤꿈치를 이용해서 압박해요. 손바닥의 뒤꿈치 그림 보이시죠? 손바닥의 뒤꿈치를 이용해서 압박하고요. 지금 여기 3번에서 손가락으로 압박하는 거는 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영아예요. 영아들은 손가락으로 하지만 어른들은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는 거예요. 손바닥 뒤꿈치. 자, 4번. 검상돌기 부위를 압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검상돌기 보이시죠? 여기 끝에 동그랗게 보이는 여기 검상돌기는 절대 눌러서는 안 됩니다. 검상돌기는 칼돌기라고도 해요. 검상돌기, 칼돌기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부러져요. 자, 그 다음에 5번. 환자의 등에 푹신한 베개를 대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심폐소생술 할 때는요. 딱딱한 바닥에다가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다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189번 척추 손상의 위험이 없는 무의식 환자의 기도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 기도 유지할 때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준다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비슷한 게 이제 답이 5번이에요. 성인이거든요. 목을 과신전시킨다. 성인 기준에서 그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턱을 올려준다. 그래서 머리 기울림이 목을 과신전시킨다. 이 맥락에서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90번 보시면 인공호흡 시행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인공호흡 할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이 지문에서 입안의 이물질을 먼저 제거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안의 이물질, 침도 고여 있고 거품도 있고 막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인공호흡을 시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91번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인공호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면 이때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풍선도 후 하고 불어주면 풍선이 부푸는 걸 보면서 지금 이 풍선이 부풀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바람을 넣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람한테도 공기를 불어 넣어주면은요. 어디로 확인할 수 있느냐. 가슴. 요 가슴이 공기를 불어 넣어줄 때 상승하는 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가슴 상승이 눈으로 확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2번.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요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여야지만 지금 내가 불어 넣어주는 숨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호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확인하는 거. 가슴 상승을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192번. 머리와 목 외상이 없는 성인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인공호흡 방법입니다. 1번 인공호흡 후 호흡을 15초간 재해 확인한다. 15초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다음에 2번 1초에 2회 호흡을 불어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합니다. 1초에 거쳐 인공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3번 1회 호흡 동안 최대 호흡량을 불어넣는다. 최대 호흡하지 않아요. 보통 호흡을 합니다. 최대로 후 불어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호흡, 보통 호흡.
그래서 보통 호흡을 불어주고요. 자, 4번. 머리 기울이고 턱 들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와 목에 외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유지를 할 때는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 그림처럼 머리를 기울이고 턱을 들어 올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목에 손상이 있다든지 머리에 손상이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머리 쪽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목이 움직여서는 안 되고 턱만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고요. 인공호흡 방법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방법으로 호흡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듣고 느끼지까지는 않고요. 보는 정도죠. 우리가 인공호흡할 때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 193번 입대입 인공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1번 입안에 이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물을 꺼내고 시작한다. 우리가 이물질을 제거를 할 때는요. 보이는 확실하게 보여서 제거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거죠. 2번 반드시 눕힌 후 한 손으로 등을 쳐서 기관의 이물을 제거한다. 반듯하게 여러분 눕힌 다음에 이 등을 친다. 이 자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문 자체가 잘못이 이상해요. 자, 3번.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대상자의 코를 개방한 채로 입을 통해 숨을 불어넣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호흡을 할 때는요. 자, 환자의 코를요.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막아줍니다. 왜 막아주느냐? 구조자가 주입하는 공기가 새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코를 통해서 이 호흡이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코를 이렇게 막아요. 막은 다음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자, 4번. 대상자의 기도를 개방하고 유지한다. 답은 4번이죠. 인공호흡 할 때 대상자의 기도가 잘 유지가 되어야지만 불어넣는 숨이 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호흡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게 인공호흡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자, 194번. 입대입 인공호흡 시 환자의 머리 기울이고 턱 들기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머리 기울이기와 턱 들어 올리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기도 개방이잖아요, 이게. 자, 기도 개방을 해주는 이유는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 혀를 뒤로 당김으로써 혀가 기도를 폐쇄시키는 것을 막아 기도를 개방하기 위해서. 답은 3번입니다. 자, 195번. 자,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 코를 막는 이유 뭐였어요? 인공호흡을 할 때 코를 막는 이유는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답은 5번. 코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자, 196번 보겠습니다.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할 때 알려주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과서 277페이지에 보시면 그 참고 박스에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119 신고를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119 신고할 때 환자의 상태 얘기하죠. 이 사람의 의식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2번 응급 상황이네요.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나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라고 설명하겠죠. 자, 근데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신고자, 119에 전화한 사람이 나 어디 사는 누군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한다 이런 거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어디 사는 누군데 지금 무슨 일이 났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자, 4번 응급상황 발생 위치. 그쵸? 여기가 어디라는 거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5번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3번이고요. 자, 197번 볼게요. 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영아 및 소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심폐소생술 영아 소아의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비율 30대 2예요. 30대 2.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30대 2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돼요. 심폐소생술과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이런 시험 문제에서는요. 명수 몇 명이서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대요. 자, 일반인이고 영아 소아의 가슴 압박이래요. 영아 소아. 그리고 지금 한 명이잖아요. 일반인 한 명이 영아의 소아에 우리 가슴 압박할 때 30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은 머릿속에 30대 2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30대 2. 성인 같은 경우는 1인이 하든 2인이 하든 무조건 30대 2고, 자, 영아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 사람이 했을 땐 30대 2거든요. 그런데 2인 구조자, 영아 소아의 2인 구조자라고 하면 15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외우셔야 되는 건 영아 소아 2인이다, 구조자가 2인이다라고 하면 15대이에요. 자, 그럼 198번 볼게요. 의료 종사자 2명, 2명이 명수가 나왔고요. 구조자 2명이 누구를 대상자? 유아, 영아, 소아, 유아. 자,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심폐소생술을 한대요. 자, 그럼 몇 대면? 15대 2가 됩니다. 그래서 명수와 대상자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30대 2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고, 영아, 소아를 한다. 몇 명이서? 2명이서 하면 15대 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의 회복 자세로 옳은 거. 대상자 회복할 때의 자세는 옆으로를 기억하시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자, 그래서 회복 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히는 자세다. 자, 이렇게 옆으로 눕히는 자세. 그래서 지문에서 옆으로 들어간 거 찾으면 되는데 5번 옆으로 눕혀 머리 위치는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하는 압력이 가슴에 가해지지 않게 한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회복 자세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 머리 위치를 낮게 하고 호흡을 방해할 수 있는 압력이 가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요게 그래서 옆으로 해주는 이유, 혀 또는 구토물로 인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고 흡인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 자세의 키워드는 환자를 옆으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인 문제풀이 조금 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유형들이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화면 딱 고정해놓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아는 기준이 몇 세였어요? 돌 이전 1세 미만 12개월 미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응애들이었어요. 자, 우리 응애들 같은 경우 심폐소생술 방법 잘 물어봅니다. 국시에서. 자, 등을 두드려 의식을 확인한다. 등이 아니라 어디를 확인하죠? 발바닥. 발바닥을 두드려 보아서 의식을 확인하고, 자, 목을 과신전하여 기도를 개방한다. 영아 같은 경우는요, 목을 과신전하게 되면 오히려 기도 폐쇄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아는 목을 과신전하지 않습니다. 자,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한다.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영아든 성인이든 분당 가슴 압박의 속도는 100에서 120회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래서 4번 목동맥을 촉지하여 맥박을 확인한다. 우리 영아는 목이 짧아요. 목이 짧아서 슬프다겠어요. 그래서 목동맥에서 촉지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상완동맥. 상완동맥에서 촉지합니다. 자, 5번. 가슴을 압박할 때 검상돌기 아래 부위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상돌기 아래 부분 여기 누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한번 봐볼까요? 그림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자, 여기 있죠. 이게 흉골이에요. 흉골의 맨 아래가 검상돌기인데 이 검상돌기는 여러분 누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눌러줘야 되는 것은 가슴 정중앙, 영아기 때문에 영아 같은 경우에는 유두선 바로 아래를 눌러주는 건데 영아 같은 경우에도 검상돌기는 절대 눌러서는 안 돼요. 검상돌기는 정말 작은 사이즈고 부러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검상돌기 누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게요.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이에요. 가슴 압박할 때마다 완전하게 가슴이 이완시키는 이유. 그래서 압박 때 이완 시간이 우리가 같아야 된다겠어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순환, 정맥 환류량 증가. 순환, 혈액순환, 정맥, 혈액의 순환. 순환
활류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여기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슴 압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상은 성인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검상돌기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2번 분당 30회의 속도가 아니라 분당 100회 이상입니다. 100회에서 120회. 다음에 3번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최소한다. 답은 3번이죠. 가슴 압박의 중단의 시간을 웬만하면은 중단하지 않는 게 맞는데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손이 바뀌어야 되는 시기라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10초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가슴 압박 깊이는 가슴 두께의 3분의 1 이하로 약 4cm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인이잖아요. 성인 같은 경우는 5cm예요. 5cm. 성인은 5cm. 그림 한번 봐볼까요? 그림. 성인의 경우 가슴 압박 깊이는 약 5cm. 여기 보시면 그림 나와 있죠. 약 5cm로 하고요. 6cm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5cm가 되고요. 영아는 4cm. 성인 5, 영아 4. 요 정도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성인을 2인 구조 상황에서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 비율이 나왔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는요. 가슴 압박 인공호흡 비율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몇 대면 30대 2였어요. 15대 2가 되는 경우는 그 경우였죠. 영아 또는 유아 뭐 소아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몇 명이서 2인이 했을 때 15대 2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길에서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자, 요 다음 중 이 지문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죠? 이 중에서 보시면 맥박, 반응, 호흡, 가슴 압박, 기도 확보. 뭐예요? 반응 확인입니다. 언어적인 사정을 통해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언어적으로 환자를 불러서 반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의식 수준. 그래서 답은 2번이고 만약에 다음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에 뭐 여기 1번이 지워지고 현장 안전 확인이라는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현장 안전 확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다음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현장 안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현장 안전 확인, 그 다음에 반응 확인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가 새롭게 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요게 답이 되는 현장 안전 확인이 답이 되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개정판에서.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성인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환자의 등에 푹신한 베개에 푹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 딱딱한 뭐 단단한 바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2번 검상돌기 압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검상돌기는 안 돼요. 자, 3번 검지와 중지로 압박한다. 성인입니다. 성인은요 손바닥이었어요. 손바닥에서도 손 뒤꿈치. 자, 4번 가슴을 분당 30회 100회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매 가슴 압박 후 자,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도록 가슴 압박 때 이완이 어떻게 돼요? 같아야 돼요. 그 시간이. 자, 답은 5번. 자, 그러면 그 이유는 뭐라겠죠? 순환의 증진, 뭐 활류의 증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6번. 영아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거. 자, 영아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 응애요. 1세 미만, 12개월 미만, 돌 이전의 아가들, 응애들이에요. 자, 영아 심폐소생술. 1번. 발바닥을 두드려서 의식을 확인한다.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기도 개방을 위해서 목을 과신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네들 오히려 과신전하다가 더 폐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3번. 가슴 압박은 한 손에 손바닥을 이용한다. 자, 영아는 손가락. 그래서 두 손가락. 자, 그 다음에 4번. 가슴 압박 위치는 검상돌기 아랫부분이다. 검상돌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슴 압박 속도는 분당 80회 미만. 자, 성인이든 영아든 가슴 압박의 속도는 100회 이상.
그래서 100에서 120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경우, 자,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며 의식을 확인한 후에 취해야 할 행동.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한 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뭘까요? 의식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신고를 해야 되죠. 119 신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신고를 요청하죠. 답은 3번이죠. 1번은 뭐 하는 거예요? 흉부 압박, 가슴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림 문제도 잘 나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하고 있어요? 인공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투 마우스, 입 대 입으로 인공호흡. 자, 4번은 뭐 하고 있어요? 기계 있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지금 가지고 뭘 하고 있죠? 5번은 기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네, 8번 보겠습니다. 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성인 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될 것은, 자, 여기에서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1초 동안 인공호흡을 시행한다. 10초 동안 얼굴과 가슴을 관찰한다. 3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 질식을 예방한다. 4번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요청한다. 5번 대상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리쳐 반응을 확인한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죠? 5번 대상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소리쳐 반응을 확인한다. 괜찮으세요? 라고 하면서 언어적으로 이 대상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심폐소생술 시 가슴 압박 위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예요, 여러분? 흉골 아래 2분의 1 지점, 가슴 정중앙. 자, 그래서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자, 흉골. 여기 보시면 그림 있죠? 우리 가슴에 이렇게 넥타이처럼 있는 요 뼈예요. 이게 흉골이에요, 여러분. 이 흉골에서도 흉골의 아래쪽 2분의 1, 절반의 아래쪽 2분의 1을 우리가 압박을 합니다. 자, 그 밑에 엄지손톱 이렇게 조그만하게 똑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는 검상돌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체 일부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흉골과 검상돌기는 전반적인 교과서 내용에서 잘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